자, 일단은 2차 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 중에 요거 하나 뺐었거든요. 근 분리는. 내가 지금도 고민 중이야. 근 분리를 내 생각인데 오늘 나가버리면 너네가 아마 힘들어할 것 같아서 일단은 저번 시간에 봤던 것들만 다시 얘기를 해보자. 일단 부등식과 함수끼리 확인을 할 때는 어떻게 하자고요? 아, 여기서 말한 2차 부등식은 이 2차 식에 대한 결론 값에 대한 얘기죠. y 값에 대한 얘기라서 이 결과가 예를 들어 0보다 작다 하면 그려놓고 0보다 작은 때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였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근을 찾게 되고요. 근 기준으로 풀마가 변할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함수를 딱 그려놓으면 두 가지 근을 기준으로 윗부분은 플러스야, 밑부분은 마이너스야, 그렇지? 0을 낄지 아닐지까지 계산을 해서 큰 작작이 나오든가 아니면 사이에 들어가는 걸로 나오는 얘기가 끝났었죠. 맞아요? 자,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정도 얘기를 한 상태에서 또 밑으로 내려와서 함수를 두 개를 준다면 어떻게 하면 되니?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일단은요, 만약에 이 두 가지 함수를 실제 값으로서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친구라면 한쪽으로 다 넘겨버리고 나서 하던 대로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안 된다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얘를 두 가지 그래프로 줬다. 어떤 친구? 예를 들어 첫 번째 함수가 이렇게 생긴 함수야. 두 번째 함수가 이렇게 생긴 함수야. 오케이? 그래서 내려간 친구를 G라고 올라간 친구를 F라고 합시다.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야. 야, G라는 게 F보다 큰 때가 언제니? 이렇게 물어보면 살펴보니까 교점들을 기준으로 이러한 영역에서는 G가 더 크죠. 그럼 저기 사이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였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프를 그림으로써 그려줄 때 좀 주의를 하자. 이 정도 얘기했었는데 여기 관련된 문제는 다 풀었어요, 지금. 자, 그 다음 또 넘어가서 2차 부등식의 풀이가 있었는데 이것도 되게 힘들어 했었거든요. 이제 결론이 이렇게 되죠. 아, 함수의 모습을 일단 그려놓고 난다면 당연히 두 근을 가질 수도 있지만 중근을 가질 수도 있고 허근을 가질 수도 있어, 그렇지? 그러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허근을 갖는 걸 누구로 판단하면 되니까? 판별식으로 판단하면 되니까 판별식으로 계산 좀 해놓고요. 그럴 때 만족시키는 경우를 문제에서 필요한 대로 찾아서 꺼내는 거였지. 뭐 다시 풀어보면 기억이 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또 넘어가서 2차 부등식의 작성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중요한 내용은 이거였어. 결론은 어떤 해가 나왔단 말이야.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알파부터 베타까지, 혹은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근데 여기서 나온 이 두 가지 값은요, 결국엔 0을 기준으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갈라주는 그런 경계선인 거잖아. 결국엔 얘네 두 개가 누가 된다? 2차 함수의 근이 된다. 정확히 2차 방정식의 근이 되겠지. 그러니까 알고 있던 대로 함수를 그려주면 될 겁니다. 이 정도 얘기였어요. 맞아요? 어떤 말이라고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여야지 뭐 사이에 들어온다, 뭐 큰 작작이다 얘기를 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만약에 x가 알파부터 베타 사이야라는 결론이 나왔으면 알파 베타가 누구다? 근이다. 그럼 두 함수의 근이니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라고 쓰시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요게 조금 어려웠던 건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라 라고 돼 있었으니까 결국에는 뭐가 필요했던 거야? 함수 그래프 개형을 그려놓고 항상 0보다 크려면 중근이거나 뭐 허근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 가능한 경우들을 찾아놓고 그에 대한 판별식으로 판단하자 라고 얘기가 끝났고요. 결론은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거나 라고 두 개를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0보다 클 거면 위로 올라가 있는 그래프밖에 안 됐거든, 그렇지? 그다음 0보다 작을 거면 밑으로 내려간 그래프밖에 안 됐어요. 왜요? 0보다 클 건데 밑으로 내려간 친구는 어느 순간 아래로 뚫고 내려갈 거니까 그렇게 뒤집히면 안 됐단 말이야. 이런 친구도 0보다 작기로 했잖아.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긴 위로 올라가는 친구가 있었대. 어느 순간 0을 뚫고 올라가는 포인트가 생길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안 돼, 그렇지? 그래서 가능한 케이스가 결론적으로는 4개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자, 넘어가서 연립 2차 부등식은 결국에 무슨 얘기라고요? 그냥 첫 번째 부등식, 두 번째 부등식 풀고 두 놈이 겹치는 부분을 찾아내자, 이 정도 얘기로 끝났었어요, 그렇지? 자, 오늘 계속 남은 문제 풀어보면 뭐 기억이 좀 날 것 같긴 해. 넘어가 봅시다. 페이지 138페이지 1008번부터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중간중간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쭉 문제 안 풀 거고요. 하다가 딴 얘기도 좀 했다가 뭐 여러 가지 좀 할 테니까 간단하게만 들어. 한 두 문제만 집중해봐.
2차 부등식이 있는데 그놈의 해가 누구래요? 마4랑 2래요. 그치? 마4부터 2까지야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야. 그럼 요 친구가 뭘 하든지 간에 뭐 이런 식으로 생겨있지 않았겠니? 맞아요?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고 두 근을 딱 갖고 있는 상태에서 걔가 한쪽이 마4 한쪽이 2 이런 상황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 밑줄 친 식의 두 근은 마4랑 2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인 걸 이미 알려준 상태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이미 2지. 그럼 얘를 어떻게 쓰면 돼? 최고차는 2고 첫 번째가 x 플러스 4라고 쓰시고 두 번째가 x 마이너스 2라고 쓰셔도 되겠죠. 맞아요? 왜요? 두 근이 누구니까? 마사니까 여기서 답이 마사가 나오도록 여기가 2니까 여기서 답이 2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지금. 자, 이런 상태에서 그런 친구들이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는 결론이 나왔던 거란 말이야. 맞아요? 그러면 내가 2차식을 누굴 통해서? 해를 통해서 찾아냈기 때문에 전개만 하고 나면 A, B 다 찾아낼 수 있겠죠. 전개만 하고 나면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2를 살려둔 채로 x제곱에 더하기 2개 곱하면 4x 2개 곱하면 마이너스 2x지. 그래서 플러스 2x 쓰고 이렇게 숫자끼리 하면 마이너스 8이라고 나오겠죠. 오케이. 마지막으로 전개 한 번만 더 하면 2x의 제곱 4x 마이너스 16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맞니? 중간에 혹시 계산 틀리면 너네 좀 잡아줘야 돼. 내가 요즘 들어 깨닫는 건데 다른 계산 잘하는데 내가 미분조건 다 잘하는데 덧셈 뺄셈을 잘 못해요. 특히 뺄셈이 좀 약해. 그러니까 틀리면 알려주세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자, 이러한 상태에서요. A는 누가 되겠니? 얘가 A가 되겠지. 얘가 B가 되겠네. 그럼 A는 4, B는 마이너스 16인데 그걸 빼달라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4 플러스 16짜리겠네요. 맞아요? 결론 답은 20 이렇게 하고 나오겠네. 괜찮죠 지금? 용주 괜찮아요? 어려워요 혹시? 어디부터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알 것 같은데 나 막상 문제 풀면 모를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프린트 라이트 sen으로 베이직 sen으로 다시 드릴 테니까 천천히 한번 풀어보세요. 천천히 한번 풀어봐. 일단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그냥 지금 너네 그런 이해가 안 돼요 혹시? 그래요? 살살 다시 할게요. 다시 할 건데 이제 그건 좀 있어야 돼. 어쨌든 일단은 이해되고 말고 떠나서 자기가 풀 자신이 아예 없지 지금. 네. 오케이 알겠어요. 자, 여기는 2차식이 있었단 말이야, 그렇지? 2차식이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생겼겠다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여기에서 여기 사이라고 했잖아. 근데 내가 뭐 사이네 큰큰 작작이네 따지지 말고 뭐 하면 된다고? 나온 이 숫자들이 누구라고 보자고요? 근이라고 보자 그랬지. 왜요? 얘를 기준으로 풀마가 변하는 거 아니야? 양수값, 음수값 이런 식으로 음수값, 양수값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잘 몰라요? 알아요? 잘 몰라요? 그래? 여기 보여줄까? 만약에 2차식이 이렇게 있었대. 2차식은 이렇게 생겼겠지 함수로 그려보면. 그리고 여기 x축을 딱 그려놨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x축 다른 말로 얘는 뭐라 부릅니까? y는 0 이렇게 부르지. 그럼 얘를 기점으로 조금 지나가면 플러스 값으로 변하는 거 아니야? 양수값이잖아, 양수값. 쌤, x 이게 니네가 만약에 이걸 헷갈리면 안 되는 건데, 쌤 여기가요 2잖아요. 오른쪽이 양 플러스인 건 알겠는데 왼쪽도 1 같은 건 플러스 아니에요?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생각 안 하고 있었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 지금. 알았어. 천천히 해보자고. 지금 일단 3명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말하는 결론은 저기 있던 2의 x의 제곱에 더하기 a의 x에 더하기 b라는 이 식이 있을 거 아니야. 요 식의 결론이 0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요 식의 결과값을 우리가 무슨 값이라 했어? y값이라고 했지. y값. 맞아요? 이걸 이해 못하는 거야 혹시? 얘가 왜 y값인지 못 알아듣는 거니? 응. 윤채는? 저게 왜 0보다 작은데 왜 2예요?
아 그래 뭐 똑같은 소리였어. 오케이. 야, 아마 이 영상을 보는 이제 오늘 서울하는 친구도 빠졌고 은서 좀 늦게 오긴 할 건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요. 제가 거기서부터 다시 좀 해볼게. 그러면 사실 그럼 저번 시간에 문제를 하나도 못 알아들었을 텐데. 네. 아이고 다시 해볼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예로 시작을 해보자. 예로 요걸 짜잔 시작을 해볼게. 왼쪽에 있는 식이 하나 있었지. 빨간색 식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빨간색 식은요 0보다 작아요 라고 결론을 지었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해라는 대상은 누구에 대한 대상이야? x에 대한 대상이죠. 그걸 가능하도록 하는 입력값이 뭡니까? 이런 거란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니들한테 해라는 결론이 이런 거잖아. 아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여기서 막 백덤블링도 하고 그래도 괜찮은데 이제는 못해. 왜요? 너무 무거워져서 못하겠어. 이랬다 치자고. 그러면 언제 가능하셨는데요? 몇 살로 돌아가야 가능한데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아 나는 17살로 돌아가면 백덤블링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해라는 거는 그 입력값을 물어보는 거죠. 여기까지 인정? x값을 물어보는 게 해야. 여기? 근데 이 빨간색 식은요 그 x값들을 집어넣어서 막 지랄지랄해서 만드는 그런 결론인 거잖아. x값들을 집어넣고 계산을 막 해서 나오는 값 이런 거잖아. 그럼 우리가 이거를 결론이라 부를 거고 결과값이라 할 거거든요. 결과값. 그래서 빨간색 식을 우리 이미 함수를 볼 때 이걸 했을 텐데 빨간색 식은요 y값에 대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지금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됩니까? 안 되면 내가 좀 더 천천히 가줄 수도 있어. 안녕. 이해돼요? 안 돼요? 쉽지 않음 이해하죠? 오케이. 그러면 아예 이렇게 가버리자. 기다려보세요. 일단은 부등식이랑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관계가 있대요. 근데 내가 설명을 계속 두 가지 버전으로 할 거거든.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는 행동 양식에 조금 집중해서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 저거는 저렇게 하면 돼. 요거 위주로 할 거고 두 번째는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거란 말이야. 근데 너네들이 취사 선택하셔도 되고요. 첫 번째라도 들어주시긴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두 번째에서 내가 하는 말들은 말이 잘 들어봐. 내가 정확한 걸 지칭해서 설명하고 싶으면 수식어가 어떻게 될까요? 길어져야 될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둘이 같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 보고 야 저 사람 잘생기지 않았어?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야 쟤 잘생기지 않았어? 누구? 아니 저기 지나가는 남자. 여기 남자가 100명이 있는데 이미 어떻게 알아? 왜 누구? 아니 저기 지나가는 키 큰 남자. 그러니까 누구? 지나가는 키 크고 모자 쓰고 있는 남자. 무슨 모자? 캡 모자 쓰고 있는 빨간색 모자 쓰고 있는 그 남자 있잖아. 이렇게 설명해서 알아듣거든.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설명하고 싶으면 설명 앞에 붙는 단어들이 계속 길어진단 말이야.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정확하기 때문에 이해는 좋은 건데 길다 보니까 니네가 번역 과정 중에 오류가 생겨 계속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 하나 하고 길게 설명 한번 할 거니까 본인들 편한 대로 좀 들어보세요.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은서야. 무슨 말이냐면 은서야.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설명은 정확해지거든요. 아이스크림 먹자 말고 베스킨라빈스 31에 있는 애플 민트 파인트 크기로 먹자. 이게 훨씬 더 정확하단 말이야. 근데 말이 기니까 알아먹기 힘들 수도 있죠. 뭐라고요? 베스트 프렌드요? 뭐 이런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두 가지 다 설명할 거니까 혹시나 듣다가 긴 내용이 나왔을 때 그건 안 들어도 돼요. 그러면 오케이. 자,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관계를 본다 했는데 일단 2차 부등식이라는 친구는 당연히 2차 부등식이어야 되니까 아니 어떤 식이 있고 부등식이 있을 건데 이런 식으로 얘가 2차면 가능한 얘기예요. 그치? 근데 2차 부등식 찾아줘 이러면 정리해서 2차가 나오도록 하면 된다. 이 정도 얘기거든. 그러면 2차 부등식의 해랑 2차 부등식의 그래프의 관계를 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2차식이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지. 지금 0보다 크다. 그럴 때 첫 번째. 두 번째는 2차식이 0보다 작다. 이게 지금 두 번째 경우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2차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함수의 y값이 0보다 큰 범위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이렇게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2차식이 0보다 크다 그랬잖아. 그러면 그래프 그림상 두 개를 그려볼게. 한 개, 두 개 이렇게 그려놓을 거야. 가능한 2차 함수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쵸? 아니?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야. 그럼 첫 번째처럼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 갖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뭐 하면 된다? 큰큰 작작이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로 0보다 작다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 있는 함수라면 사이에 라고 대답을 하면 돼요. 사이에. 다시 이 함수가 0보다 작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두 가지가 그대로 한 번 더 있겠지. 근데 정확히 여기에 대해서 뭘 생각하면 된다? 우리는 반대를 생각을 하면 된다. 이번엔 여기가 사이에고요. 여기가 큰큰 작작으로 나올 거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 간단하게 좀 기억하면서 넘어갈게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쭉 그려놓고 표를 그릴 거거든. 일단 첫 번째로요. 식이라는 게 0보다 클 때, 두 번째는 식이라는 게 0보다 작을 때 이렇게야. 오케이? 그리고 그래프 모습이 이렇게 생긴 걸 베이스로 깔고 이렇게 생긴 걸 나중으로 깔게요. 자, 첫 번째 기준으로 0보다 크다 그러면 큰큰 작작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고, 두 번째는 사이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시다. 일단은 못해도 요거 두 개는 기억을 해주셔야 돼. 요거는 알고 있어야 우리가 알아먹든 말든 할 거거든. 그럼 두 번째 거는 그거에 정확히 반대로 사이에 들어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고, 얘는 큰큰 작작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되겠죠. 큰큰 작작이 무슨 뜻이야?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이런 뜻이죠. 식은 내가 일부러 여기다가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쓰면 싫어할 거 식이라고 쓴 거야. 식이 0보다 크다면 큰큰 작작, 작다면 사이에, 혹시 얘가 뒤집혔다면 반대로 쓰면 된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을 거야. 여기까지 끊고, 자, 그럼 이런 이유가 왜 생기는 거냐? 왜 이딴 짓을 해야 되는 거냐? 자, 우리 저번에 이제 이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나니? 함수를 그리실 때요, y는 fx야 라고 쓰잖아. 근데 이런 fx를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쓸 수도 있죠.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이렇게 쓰고 나서 고민을 조금 해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 각각에 대한 대상들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보자 했었지. y는요, 결과를 얘기를 하는 거야. 결과값. 아니 뭐 집어넣었더니 결론적으로 얼마 이렇게 나온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결과를 얘기를 할 거고, 여기 들어있는 요 작은 x 있지, 작은 x. 얘가 이제 입력인 거야, 입력. 오케이? 그 다음 여기 있는 식 전체가 무슨 말이냐면 과정을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과정을.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 아, y는 fx인데 fx는 이딴 식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놨을 때, 아, 누구를 집어넣으면 이러한 결론이 나온다? 라고 볼 수도 있고, 혹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결론이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fx라는 거는 입력을 할 건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딴 대답이 나오는 거냐면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내가 맨 마지막에 뭔 얘기를 했었냐면 y는 fx는 2차식 이렇게 써져 있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fx라는 친구라든가 2차식이라는 친구가 있을 때 얘네들은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결론적으로 결과를 표현하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입력값은 예를 들어 x가 1이래, 1이야. 집어넣으면 콜라 이렇게 결과가 나올 거야. 오케이? 1 집어넣으면 결과가 콜라예요 볼 수도 있는데 F1이라는 건 콜라라는 거잖아 사실. 그러니까 얘 자체가 결과값이죠. 그 안에 조그만 요 녀석이 입력값인 거고, 똑같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나오냐면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올 거예요. 결국엔 그 과정에 대한 대답이 콜라로 끝나는 거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결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수학에서 입력과 결과를 표현을 할 때 입력값을 가지고 우리가 x라고 쓰고 결과값을 가지고 y라고 표현을 해요. 왜? 당연하죠. 애초에 얘를 내가 결과라고 잡았잖아. 결과값은 y값이야. 오케이?
입력값은 당연히 x값이겠지. x에 집어넣는 거니까. 근데 fx라는 친구도 결과값이었으니까 얘도 y값이지. 2차식이라는 것도 결국엔 결과값이니까 결론적으로 y값이겠죠. 얘네들은 다 y값인 거야 지금. 근데 내가 어렸을 때 공부를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무슨 내용이었냐면 요거를 스스로 깨달기 조금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냐면 내 눈에 x가 보이지. 내 눈에 x가 보이지. 그러니까 제가 x값이니 y값이니 물어보면 지금 내가 이 말을 한 거를 이해를 하고 계셔도 x값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무의식 중에. 나는 저걸 y값이라고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x값이라고 생각을 해버리게 되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거든요. 다시 써볼게 이제. 자, 만약에 왼쪽에 있던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막 식이 써져 있단 말이야. 어떠한 2차식이 있대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함수가 있었대. 근데 얘가 0보다 작길 바랬대요. 오케이? 0보다 작기를 바랬대. 그리고 이 2차식이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오케이?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들어있을 거란 말이야 지금. 그치? 그리고 얘네들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잡자. 오케이?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알파라고 여기를 우리가 베타라고 잡을 수 있죠. 두 근을 알파 베타로 하기로 했어 지금. 자, 이런 상태인데 여기서 말하는 결론이 뭐야? 나는 여기에 대한 2차식의 결과가 2차식의 결론이 0보다 작기를 바라는 거지. y값이 작기를 바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좌표평면 기준으로 y값이라는 건 세로선과 가로선 기준으로 봤을 때 가로선이란 말이야. y가 0입니다. y가 1입니다. y가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본 거란 말이야. 아, 그러니까 가로선 여기 x축 딱 찍어놓은 여기가 x축이 다른 말로 y는 0인 거잖아. 맞아요? 저거보다 낮기를 바라는 거지. 뭐가요? 여 검정색 함수가 있는데 어느 순간에는 0보다 클 거고 어느 순간에 0보다 작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 검정색 함수의 결과가 뭐 했으면 좋겠다? 0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0보다 낮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죠. 그럼 0보다 낮은 곳은 어디니? 라고 물어봤을 때 0보다 낮은 곳? 여기 아닌가? 이렇게 쓸만하지 않니? 맞아요? 아, 저런 빨간색 부분이 0보다 낮은 곳이구나. 그쵸? 빨간색이 0보다 낮은 곳이니까 뭐 할 수 있다? x가 어디일 때? x가 여기 사이에 딱 들어가 있으면 그때 x값은 다 음수가 나오겠죠.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함수가 0보다 작기를 바래요. 알겠어. 그리고는 우리가 대답을 해서 답을 낼 때는 누구에 대한 답을 내요? x에 대해서 해라고 부르잖아. x의 근 이렇게 부르잖아. 함수의 근은 x값이니까. 그치? 아, 빨간색이 나오게 만드는 그러한 x는 형광펜 친 여기 사이겠죠. 여기 사이겠지. x가 여기 사이에 들어있어야 결과값들이 빨간색으로 때려서 꽂힐 거고. 그치? 그래야 내가 원하는 그런 결과를 만족시킬 거 아니야. x가 여기 사이에 들어있어야 되는구나. 어디랑 어디 사이? 알파랑 베타 사이에 들어있어야 되는구나. 결론적으로 x는 뭐한다? 알파에서 베타 사이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죠. 맞아요? 자, 똑같은 함수를 그대로 써놨는데 이번에는 0보다 크다라고만 바뀐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림을 버릴 필요가 없죠. 이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한 번 더 일단 써놓을게. 이렇게. 오케이? 근데 이제는 원하는 상태 자체가 어떤 걸로? 이 2차식의 결과값, 다른 말로 y값이 뭐 하길 바란다고요? 0보다 커지길 바란대요. 0이 여기잖아. 0보다 크다라는 건 위쪽에 들어가는 거니까 빨간색이 아닌 부분들이겠죠. 그 부분을 내가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볼게. 그 부분을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놓으면 짜잔, 이렇게 파란색으로 쭉 올라간 상태지 지금. 아, 파란색 부분들이 만족하는 상태겠구나. 맞아요? 용주 이해하냐?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래? 자, 어쨌거나 파란색들이 뭐한다? 0보다 큰 거구나. 그럼 우리가 원하는 x에 대한 대답은 언제 파란색이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이런 거잖아. 맞아요? x가 얼마여야지 파란색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요. 요게 답인 거잖아. x가 얼마여야 나와요? x는
여기거나 여기 이런 식으로 파란색 수직선 위쪽에 있어야 가능합니다. 대답을 하겠죠. 그래야지 이런 x값들이 양수를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대답이 x는 알파보다는 작고요. x는 베타보다는 커요. 다른 말로 작은 놈보다 작고요. 큰 놈보다 커요. 큰 작작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했던 거지. 근데 지금 요거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고요. 결론은 잘 안 될 것 같으면 이렇게 외우고 있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외우고 있어도 문제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금 이제 아까 은채가 했던 말이 무슨 말이냐면 쌤 봐봐요. x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대요. 그래서 얘를 갖고 x 마이너스 1이랑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를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게 0보다 작대요. 물론 외워서 할 거면 어떻게 하셔도 돼요. 얘 앞에가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맞아요? 근데 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요거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사이에 들어오겠다 생각을 하시고 두 근이 누구야? 1과 마일이죠. x는 어디서 어디 사이? 마일이랑 1 사이 이렇게 대답을 해도 되거든? 근데 함수로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2차 함수가 있고 짜잔 그려놓은 상태에서 여기가 마일 여기가 1이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음수값이 나오는 포인트들이 이런 곳이니까 여기가 언제 나오나 보니까 사이에 있을 때나 나오는 거죠 지금.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사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도 되고요. 이렇게 보셔도 되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게 이런 거잖아. 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식이라는 게 0보다 작다며요. 근데 어떻게 x가 1 같은 값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의미가 있는 소리야 없는 소리예요? 사실 없는 말이에요. 왜요? 만약에 결과값이 이렇게 나왔다 쳐볼까? x-4 x-5 그게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 사이에 들어올 거니까 x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4부터 5까지라고 결론이 지어질 거거든요. 나도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 이게 아니 얘가 0보다 작다고 그래도 이거 0보다 큰 값들이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이런단 말이야. 대상이 다른 겁니다. 대상이. 무슨 대상이 달라요? y에 대한 값이 0보다 작다는 얘기고 얘는 x가 여기 사이에 있다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지? x가 이런 식으로 들어있어야 그래야 y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게 거의 뭐 어느 정도 얘기랑 똑같은 거냐면 우리 어머니 키가요 167이거든요. 오케이? 미안해. 예식이가 적절한 게 안 떠올라. 괜히 했다 헷갈릴 것 같아서 못하겠다. 그냥 알고만 계세요. 어머니 키가 167인 건. 자, 밑에 내려가서 문제를 조금 풀어볼게요. 자, 2차 분식 판단은 안 할 거고 요걸로 볼게요. 요걸로. 자, 근데 은채 방금 했던 얘기 이해하니? 왜 4에서 5 사이로 들어가야 되는지? 이해해요? 됐어요. 자, 6번 볼게요. fx가 있는데 구등식에 해를 구해주세요. 구등식 나한테 그림까지 그려줬지? 아니 뭐가 물렸나? 이렇게 간지럽지 여기가? 뭐가 물렸나 봐. 자, 일단은 근을 a, b로만 알려줬단 말이야. 그러면 함수는 0보다 큽니다 라고 써져 있죠. 물론 외워서 봐도 된다 그랬지. 야, 함수가 0보다 크다, 식이 0보다 크다. 함수 이렇게 생겼지. 큰 짝짝 하면 되지. 맞아요? 큰 짝짝 하면 되잖아. b가 크고 a가 작은 거지. 맞아요? 그러면 그냥 안 봐도 결론은 어떻게 지었는데? x는 a보다 작아요. x는 b보다 커요. 이렇게 지으면 된다고요. 맞아요? 함수 모습이 어떻게 생겼으니까? 함수 모습이 오른쪽 표를 봤을 때 식은 0보다 크고 위로 올라간 함수니까 큰 작작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도 돼요. 경윤이 괜찮아요? 괜찮지 않구나. 아이고. 용주는? 너는 그냥 지금 졸려서 힘들지? 너네 예비 소집일 언제야? 25일. 25일? 경화도 똑같니? 입이랑? 네. 몰라요? 그래? 이게 지금 광주군 오늘 예비 소집이라 써갖고
오늘이요? 어 내일 아니에요? 오늘이야. 그래서 저기 책 두고 온 거 이제 고3 친구가 책 너무 많아서 그냥 두고 갈게요 이러고 두고 왔고, 쟤도 지금 예비 소집을 갔다 오니까 아침에 일찍 와서 졸려하고 있고, 서우도 예비 소집을 갔다 친구들이랑 놀러 갔대요. 서우가 좀 여긴 앉아있던 남자애 시우 아니에요? 서우일걸? 서우야. 자, 오늘 학교 하고 나는 거예요? 응? 됐고요. 이렇게 보셔도 되고, 다시 fx라는 친구가 0보다 크다 했잖아. 그럼 함수값이 0보다 큰 포인트들이 이런 거죠. 빨간색일 때죠.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빨간색 부분에서 0보다 크다라는 게 이해가 돼요? 경현씨? 이게 좀 어려워요? 함수가 0보다 크면 되지, y값이 0보다 크면 되지. 맞아요? 그냥 x값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요런 값들을 우리가 y는 얼마 이렇게 둔단 말이야. 여기 x축이요 y가 0인 거거든요. y가 0. 이건 고정입니다. y가 0이야. 근데 우리는 얘를 따지고 보면 y인 거잖아. y가 얘를 이렇게 둬도 되겠네. y가 0보다 큽니다 이런 말이죠. 맞아요? 근데 여기 축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 뒀으니까, 여기 축을 가지고 y는 0이라고 뒀으니까, 맞아요? 0보다 크다 그랬다 했지. 0보다 크다란 말은 요 축보다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얘보다 높은 데가 지금 빨간색 포인트들 아니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빨간색 부분이 나오길 바라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고, 그렇게 할 거면 x들은 어디서? a보다 작아야지 가능하겠지. 그래야지 0보다 크지 지금. 맞아요? b보다 커야 되죠. 그래야지 0보다 크죠. 쉽지 않음이야? 일단은요. 그래요? 그냥 이거 일단 외워놔야 되겠다. 그러면 일단 표로 외워서 좀 처리하는 식으로 할게요. 자, 7번도 좀 볼게. fx가 이번에 뭐해를? 0보다 작기를 바란대요. fx가 0보다 작기를 바란대. 그럼 일단 표로 확인을 해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함수가 첫 번째처럼 생겼는데 0보다 뭐 하길 바란다고? 크길 바란다고 했잖아. 아니, 작길 바란다고 했잖아. 그치? 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사이로 들어오면 될 것 같아. 사이로 들어오면 될 것 같아. x는 어디서 어디 사이? a에서 b 사이구나 라고 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얘는 지금 갖다가 없는 상태지. 갖다까지 껴서 하면 괜히 귀찮아서 그냥 갖다 없이 한 건데, 여기 문제는 지금 갖다가 껴져 있죠. 그러면 답에도 그냥 갖다를 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치?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함수 그래프상으로 어떻게 처리해도 된다? y값이 뭐 하길 바라는 거야? 0보다 작길 바라는 거야. y값이 0보다 작길 바라는 거니까 밑에 검정색 포인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럼 밑에 검정색 포인트들이 어떻게 나온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게 0보다 작은 거야. 그치? 그럼 0보다 작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으려면 x는 사이로 들어와서 딱딱딱 이렇게 나와주겠죠. 맞아요? 지금 경현아, 밑으로 내려가 있는 요 함수 그래프 따라가는 애들 있지? 얘네들은 전부 y값이야. 근데 이 y값을 만들어주는 x축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x축이 이거일 때 결론이 이거였던 거거든? 이거면 이거, 이거면 이거, 이거면 이거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선을 기준으로 파란색이 나오길 바라는 그런 x는 여기 사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야. 일단은요. 자, 그래서 사이로 들어와 있다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이번에 그래프 모습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아까랑 다르게 뒤집혀 있죠 지금. 뒤집혀 있기 때문에 gx를 갖고 보실 때 gx는 0보다 뭐한다? 작거나 같다라고 써져 있네. 그럼 이렇게 다시 위로 올라와서 잠깐 구경 좀 해볼까? 함수가 엎어져 있는 모습에서 0보다 작으면 큰큰 작작이지. 0보다 작으면 큰큰 작작이지. 그러면 내려와서 0보다 작은이니까 큰큰 작작 알파 베타 사이에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겠죠. 알파보다 뭐하고? 작고, 그 다음에 베타보다 뭐하고? 베타보다 크고 이렇게 쓸 수 있지.
이렇게 쓰면 헷갈리려나? x는 베타보다 커요 이렇게 쓰면 되겠네. 결론적으로 어떻게 본다? 0보다 작으면 큰 작자인 거 확인해 놓고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써놓고 나면 대답 끝 이렇게 되는데 갖다가 끼면 되죠. 이제 갖다 이렇게 맞아요? 지금 문제에서 갖다 꼈으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9번 g는 0보다 크다 라고 썼지. g는 0보다 크다. 엎어져 있는 상태에서 큰 거는 사이에 라고 들어오기로 했잖아. 아 그러니까 어디 사이로? x는 알파에서 베타 사이로 이렇게 써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함수 그래프를 보고 표현을 하겠다. 나는 외워서 하지 않겠다 할 거면 어떻게 하면 돼? 결과값이 0보다 작다고? 아 결과값은 언제 작지? 이럴 때 결과값이 작은 거네 그치? 그럼 그렇게 만드는 x값들은 어디일 때? 이런 x일 때 결과를 작게 만들어주는 거죠. 요런 x일 때 결과를 작게 만들어주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크면 되겠다 라고 대답을 할 거고 반대로 뭐하면 0보다 크길 바란다면 이렇게 들어올 거고 그럼 x가 얼마일 때? x가 알파 베타 사이로 딱 들어올 때 그때서야 0보다 크도록 만들어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맞습니까? 요거 얘들아 지금 이해 많이 안 돼도 막상 좀 시간 지나고 나면 이해 좀 잘 되거든요. 이거 진짜로 그래. 그래서 지금 좀 치열하게 고민 좀 해보시고 일단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그때 봤던 얘기 그대로긴 한데요. 설명은 결국에 뭐라고?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이렇게 생겼어. 0이랑 같으면 이렇게 생겼어. 0보다 작으면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돼 있지. 그 다음에 요 헤드를요. 이거는 외우지 좀 마. 이거는 외우면 너무 많고 괜히 헷갈린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서 순서를 이렇게 합시다. 자, 만약에 문제를 딱 풀다 보면 이렇게 짜잔 이런 식으로 생겨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생겨 있을 거 아니야. 아이디어를 이렇게 가져가는 거야. 1번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좀 보자고요. 오케이? 인수분해를 해보고 인수분해가 yes 하고 인수분해가 되면 뭐 하면 돼요? 함수를 그리면 되겠지. 맞아요? 인수분해 됐으니까 함수를 그리면 되잖아.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대로 필요한 구간을 찾으시면 되겠죠. 필요 구간을 찾으면 그게 답이 된단 말이야. 그렇죠? 자, 만약에 인수분해를 했는데 인수분해가 잘 안 돼요. No, 안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고 나면 여기서 이제 무슨 행동을 해야 되냐? 2번으로 넘어가서 판별식을 한번 써보는 거야. 오케이? 판별식을 써보고요. 판별식에 해당하는 결과가 3개로 나눠질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판별식이 예를 들어 0보다 크다 라고 돼 있으면 일단은 머리를 한 대 때리세요. 머리 한 대 때리고 사실은 인수분해를 내가 못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물론 근해공식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아마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되면 머리를 한 대 때리는 게 맞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판별식이 0이랑 똑같다. 뭐 하시면 돼요? 함수를 이렇게 이제 다시 그리는 건데 그리기를 할 건데 어떻게? 중근으로 표현을 딱 해서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접할 수 있도록 그리면 되겠죠. 오케이? 자, 판별식이 0보다 작다면 똑같이 그리면 되고요. 어떻게 그리면 돼요? 이번엔 떠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맞아요? 자, 그래서 함수를 결론적으로 그려놨어. 야, 이거는 이제 이게 기본으로 깔린 거야. 여기서 잘 들어. 인수분해를 해서요. 인수분해가 됐다라는 말은 판별식을 안 봐도 서로 다른 두 실름이 있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yes 된 경우나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는 이미 두 근 가는 걸 그리시면 돼요. 답 내려면 어쨌든 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수분해 먼저 들어가는 거야. 안 될 것 같으면 여기서 뭐 하자? 판별식 갖고 고민을 해놓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까지 들어온 상태에서 답을 내야 될 거 아니야 x로. 그렇지? 답을 낼 때는 외우진 않았으면 좋겠고 첫 번째 내용이 정확히 이해됐다면 좋을 것 같거든요. 첫 번째 내용이 정확히 이해됐으면 뭐 하면 된다 우리는? 원하는 구간 찾아주면 된다. 이 정도 생각일 것 같아. 내려와서 여기 문제 몇 개만 풀 건데 요거 풀고 좀 쉴게요. 중간에 좀 쉬는 시간도 그거 했어갖고. 자, 함수가 이미 인수분해가 돼 있지? 맞아요? 그럼 1번 행동이 이미 어떻게 된 거야? 끝난 거야, 그치? yes 상태잖아. 함수 그려야 되는데 심지어 이거 그리기도 해줬어. 착해라, 그치? 그럼 그리기도 해줬으니까 뭐 하면 돼요? 필요 구간을 찾으시면 돼요, 그치? 그럼 필요 구간을 찾는 건 전 과목 공통이야. 필요 구간 찾아야 돼. 여기도 필요 구간이 마지막에 똑같이 나와야 돼요. 그치? 자, 찾아볼게. 함수의 결론은 0보다 커야 돼요. 그치? 함수의 결론은 0보다 커야 돼요. 0보다 큰 곳은 이런 곳이지 않니? 맞아요? 왜요? 얘가 y가 0인 거니까 저거보다 높아야 돼요. 이런 말이란 말이야. 그치? 자,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x는 어떨 때예요? 마3보다 작아야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마3보다 작아야지 0보다 커져요. 2보다 커야지 0보다 커져요. 결론적으로 x는 뭐한다? 마3보다 작거나 x는 뭐한다? 2보다 커요. 이렇게 대답을 내리면 되겠죠. 그렇죠? 자, 두 번째로 이번엔 똑같은 함수가 있는데 인수분해 다 돼 있는 상태고 그림까지 똑같이 그려져 있는 상태죠. 근데 이번엔 0보다 작거나 같대. 그치? 외워서 해도 된다고 하긴 했지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아래로 내려왔다는 얘기구나. 파란색 부분이 나와야 된다는 거구나. 그렇게 되게 만드는 x는 여기 사이구나. 그치? 여기 사이에서 뭐 하면 아래로 내리면 다 0보다 작은 값이 나오니까 결론적으로 x는 어디서 어디 사이? x는 마3에서 3 사이구나 라고 2 사이구나 라고 대답을 할 거고 같다를 껴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치?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온대. 자, 밑으로 또 내려가 볼게. 2차 부등식을 푸세요. 이거 인수분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인수분해 돼 있어요. 그럼 이미 1번 상태에서 yes로 넘어간 거죠. 그럼 함수를 그리는 게 첫 번째여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하나 옆에 껴놓을까 여기다가? 얘들아 만약에 인수분해가 된대. 오케이? 함수를 그리긴 할 건데 그리고 나서 필요 구간 찾는 거를 암기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암기가 아까 말한 요 표를 외워서 처리해도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요거를 외워서 처리를 해도 된다. 어쨌든 그냥 그려서 판단하는 걸로 하고요.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려보자.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거고 두 근을 가질 거고 하나가 -2, 하나가 5 이렇게 떨어지겠지. 근데 함수에 대한 결론이 뭐 하면 좋겠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좋겠다. 그렇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큰 짝짝이야 사이에야? 큰 짝짝이겠죠. 왜요? 0보다 크다. 0보다 큰 다리 두 개를 가져가야 되지. 다리 두 개가 어딨나 보니까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을 때 다리 두 개를 갖고 오는 거죠. 이렇게. 맞아요? 자, 그래서 x가 얼마일 때 마이보다 작거나 5보다 클 때 그렇게 0보다 큰 게 나옵니다. x는 -2보다 작다. x는 5보다 크다라고 쓰고 어쨌든 큰 짝짝인데 여기 같다 껴있으니까 같다까지는 껴놓자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잠깐 여기까지만 하고 쉬었다가 봅시다. 자, 13번 볼게요. 자, 이번에도 이참수가 있는데 인수분해가 되어 있다. 인수분해가 되어 있다. 그럼 이 인수분해 어떻게 해놓으면 돼? 되어 있으니까 그려볼 거야. 함수를 쭉 그려놓고 자, 그 다음에 두 근을 짜잔 갖고 있었겠죠. 그리고 한 놈 다른 한 놈 갖고 있을 건데 여기 x는 -2분의 1이야 라고 쓸 거고 여기 x는 x가 2야 이렇게 근을 가질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1입니다. 여기가 2입니다 라고 결론을 지어줄 수 있어요. 그치? 자, 그래서 함수 인수분해 된 상태로 그림까지 그렸으면 문제에서 원하는 영역을 찾아줘야 되는데 필요한 구간을 찾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찾으시면 되냐? 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지. 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봤던 x축이 0이었던 거죠. 얘가 지금 0인 거죠. y는 0 이런 거잖아. 0보다 작은 부분 어디라고? 여기 사이에 들어올 거라고 이렇게 들어가겠죠.
여기 사이에 들어갈 거라고. 오케이,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x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니? x는 얘를 갖도록 해야 되니까 당연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까지 이렇게 들어오면 되죠. 맞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x는 어디서 어디다? x는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까지입니다. 같다는 껴줍시다. 문제에서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저거 부호 바꾸고 그 뭐였지? 얘가 같다 있으면은 그 가운데 x가 끼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너처럼 외워서 받아들일 거면은 사이로 들어올지 큰 작작으로 들어올지 판단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문제에서는 저기는 지금 같다를 다 껴놨지 지금. 네. 그러니까 같다를 낀 상태로 결론을 내고, 그게 아니면 말자고요. 오케이. 자, 오른쪽에 있는 거 남은 것들 좀 풀어볼게요. 14번 같은 경우도 인수분해 돼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요겁니다.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x가 얼마면 x가 1이면 되죠. 두 번째는 x가 얼마? x가 4면 된단 말이야. 근데 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주의해야 되는 게 누구예요? 얘 앞에 마이너스 끼고 있는 애지 사실. 얘가 어떤 친구야 사실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대해서 x 마이너스 4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런 친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요 함수가 어떻게 생겨야 돼? 아래로 쭉 내려갔다 올라오는 친구가 아니라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함수일 거 아니야. 그렇지?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요, 예를 들어 ax 그냥 x제곱 블라블라 함수면은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야. 마이너스 x제곱 블라블라 이렇게 생기면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야. 마이너스 붙어 있잖아 지금 앞에. 전개하면 마이너스 살아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볼 수 있다? 이 친구는 이렇게 생겨있는 그런 함수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나 보다. 그런데 이 친구들의 두근이 누구? 1과 4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1과 4면은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림 그렸죠 이제? 그럼 필요한 구간 다시 찾으면 돼. 0보다 뭐 하길 바란대요? 0보다 커주길 바란대요. 0보다 크길 바란다. 0보다 크길 바라는 곳은 당연히 이렇게 산 같은 부분들을 표현하는 거겠죠. 이런 부분이 0보다 큰 거구나. 그러면 그렇게 만드는 x값들은 여기 사이로 들어올 거잖아. 그쵸? 사이에 들어있을 때 가능한 얘기니까 x는 어떻다? x는 1에서 4 사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최종적으로는 항상 인수분해하고 함수 그려서 필요한 구간 찾자 이렇게 들어가는 게 기본 세팅인 거야 지금. 맞아요? x가 0보다 크려면 사이로 들어와야지 0보다 큰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럼 이번에는 그냥 함수가 일반적으로 나와 있다고 칩시다.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1은 0보다 작다라고 써져 있대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겠어요? 일단은 인수분해를 해보셔야 되겠죠. 그럼 7이랑 3으로 쪼개질 거고 마4 나와야 되니까 7, 3 쓰고 마이너스 플러스 써놓으면 되겠지. 인수분해가 x 얼마? 마이너스 7이랑 x 얼마? 플러스 3으로 정리가 된대요. 이러한 결과가 0보다 작거나 0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이제 함수를 그릴 건데요. 우리가 이제 얘들아 앞으로 2차 부등식을 계속 풀게 되거든요. 문제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1차 방정식 푸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는 조금 익숙해진 상태로 빠르게 좀 볼게요. 함수 안 그려도 할 수 있어야 돼. 이제 머릿속으로 하시면 돼요. 자, 얘는요 생긴 게 이렇게 생겼겠다라는 생각만 하시고, 그게 0보다 작으면 큰 작작이 아니라 사이로 들어오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지. x는 어디서 어디 사이? 마3에서 7 사이야. 이렇게 결론이 지어질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두 번째 친구도 다시 인수분해를 해보자. 이번엔 12랑 8이랑 나와 있다 보니까 6, 2 해놓고 풀 하시면 되겠죠. 인수분해 6, 2 플러스 해놓으면 x 플러스 6이랑 x 플러스 2가 있는데 그게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나와 있겠죠. 그럼 머릿속으로 간단하게 생각하는 건 이런 식으로 생겼나봐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 다음에 저 함수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큰 작작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큰 작작. 오케이. 그러면 x 어떻게 하면 된다? x는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x는 마이너스 2보다 큽니다. 같다도 껴줘. 이렇게 하면 끝나겠네. 여기까지 맞아요?
이런 결론이 나왔을 거고 실제 그래프 그림으로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근을 딱 갖고 있고 한쪽이 마이너스 6, 한쪽이 마이너스 2 돼 있고요. 0보다 큰 포인트 이런 빨간색 부분, 0보다 큰 포인트 이런 빨간색 부분 그렇게 나오는 x는 6보다 작거나 y보다 크면 돼 나오겠죠? 근데요. 네. 그 사이에 껴있는 거는 뭔지 알겠거든요. 네. 근데 큰큰 작작을 하는 왜? 큰큰 작작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이에도 그렇고 큰 작작도 그렇고 사실 같은 원리인데요. 같은 원리인데 빨간색에 대한 결론값이 있었잖아. 근데 x가 이럴 때 뭐 할 때 y보다 조금 클 때 그때 함수의 결과가 양수예요 이렇게 나온 거지. 이때 요거, 요때 요거, 요때 요거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똑같이 여기 사이로 들어가면 이렇게 작게 나올 거고, 그렇지? 다시 크게 나올 거고, 그렇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해라는 건 x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0보다 큰 부분이 여긴 건 알겠는데 x가 얼마여야 이렇게 나오는데? 라고 물어봤을 때 y보다 뭐 할 때요? 조금 커야지 결과가 커져요 이렇게 대답을 하겠지. 그렇지? 그럼 x는 누구보다 커야 돼? y보다 커요. x 누구보다 작으면 돼? y보다 작아요. 그럼 결과가 결론적으로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아요 이렇게 나오겠지. 일단 해볼게요. 여기까지. 자, 두 번째 거 17번. 자, 이번에도 식이 있대요. 인수분해가 되는지 좀 살펴봅시다. 인수분해 될까요? 2, 1, 3, 1 좀 옆에 쓸게. 3, 1, 6, 1 풀마 써질 거 아니야? 2x-1 x 플러스 3 그거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인수분해는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 하시면 돼요? 함수를 또 그려보자. 함수를 쭉 그려놓은 상태에서 한쪽 근이 얼마? 여기서 나오는 게 2분의 1이고 여기서 나오는 게 얼마? 마3이잖아. 그러니까 작은 걸 마3이라고 큰 걸 2분의 1이라고 잡읍시다. 오케이? 문제에서 물어보고 그래프로 보시면 어떻게 하는데 0보다 작은 부분 두 놈의 사이에 들어오면 되겠네. 그치? 사이에 있으면 가능한 얘기겠네. 아니면 외워서 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사이에 들어오면 되겠다. x는 누구보다 크고 마3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다? 2분의 1보다 작아요.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 되겠죠. 아니 근데 제 말은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랑 바깥 뭐라 해야 되지?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일단 말해봐. 그거 사이에랑 큰큰 작작이랑 그거 두 개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구별은 그래프로 할 건데 여기 그래프에서는 0보다 작으면 좋기 때문에 누가요? 함수가 0보다 작길 바란다며. 함수가 0보다 작길 바란다. 그렇지? 그럼 0보다 작은 포인트가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네. 거기 부분을 내가 빨간색으로 표현하면 짜잔 이렇게 나오는 거지. 맞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만드는 x값들이 사이니까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럴 때 0보다 작겠지. x보다 컸으면 0보다 컸으면 좋겠다면 네. 지금 그래프 그림 두 개인 거 보이죠? 원하는 부분을 보니까 밑에 보면은 다리 두 개 이렇게 있으니까 그걸 만들어주는 x가 얘는 사이로 얘는 각각의 대해서로 쓰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서 18번 답 냈죠? 18번 요것도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 인수분해 할 수 있나? 이거 어떻게 봐야 돼? 이거 이런 거 아니야? 1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이런 거 아니니? 그쵸?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이런 식인 거잖아. 그럼 얘를 합차로 쪼갤 수 있으니까 1 마이너스 2x 하나랑 1 플러스 2x라고 인수분해가 가능하겠죠. 이렇게 인수분해한 그런 결과가 0보다 작다라고 써놓을 수 있고요. 그러면 첫 번째에서 나오는 x의 결과는 얼마예요? x는 2분의 1이면 돼요. 두 번째 결과에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돼요. 이렇게 나오겠네. 괜찮아요? 함수를 이제 그릴 건데 원래 함수 기준으로 고민을 좀 해보자.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짜리인 마이너스 4짜리인 그런 함수란 말이야.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가 이렇게 생겼겠지. 그치? 산처럼 생긴 친구였겠죠. 음수로 이렇게 생겼겠네. 이런 상태에서 두 근을 보니까 어떻게 생겼다?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 하나는 2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문제에서 원하는 건 함수는 0보다 작았으면 좋겠어요? 작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럼 두 다리를 가져가야 돼 이런 얘기겠지. 두 다리를 가져가야 돼. 작은 데가 여기니까 작은 데가 여기니까 맞죠? 그러면 그렇게 만드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2분의 1보다 크면 됩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겠다. 여기까지 오케이? x는 누구보다 작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고 x는 2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2차 부등식의 해를 보는 건 연습을 좀 잘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 모르긴 하겠는데 쓰고 있었니?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였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정도 얘기를 했으면 적당하게 내가 부등식을 어느 정도 풀고 있나 봐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뒤로 넘어가서 다음 문제들이 계속 있잖아요. 여기를 제가 다 풀어드리면 너무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만큼 계속 해볼게요. 일단은 19번 한번 해보자. 자, 이번에는요 함수를 저렇게 줬어요. 근데 내가 아까 알려준 그 번호 매긴 거 있지. 첫 번째로 인수분해를 해. 그리고 나서 안 된다면 이렇게 저렇게 해봐 이런 거 있었지. 그거는 실제 문제를 풀 때 하는 행동인 거고 지금은 문제가 나한테 저렇게 정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져 있는 상태에서 생각을 해보면 요거 무슨 식입니까? 얘는 완전 제곱식입니다. 그치? 얘는 완전 제곱식인데 2차 함수가 0보다 크다라고 써놨단 말이야. 근데 그래프의 모습이 달라지는 게 중요한 거거든. 아, 완전 제곱식, 다른 말로 판별식이 어떨 때? 0일 때 이런 생각인데 그때는 함수가 어떻게 생겨요? 이런 모습으로 생겨 있을 거다. 이런 모습으로 생겨 있을 거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그렸던 2차 함수랑 그래프 모습이 좀 다르죠. 개형은 똑같은데 위치가 다르지. 아까는 다 이렇게 두 개를 뚫고 들어갔는데 지금은 한번 접하고 끝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가 0보다 큰 부분을 찾아봐야지 하고 그려보니까 자 0보다 크죠. 이렇게 맞아요? 여기도 0보다 크죠? 맞아요? 문제는 2일 때는 0보다 큽니까? 0이랑 똑같습니까? 2일 때는 0이랑 똑같은 그런 상태지.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걸 생각을 좀 해봐. 0보다 컸으면 좋겠어. 그래? 요때만 빼면 전부 다 0보다 큰 상황이야. 그러면 나는 x가 누구만 아니면 되는 거야? 2만 아니면 전부 다 0보다 큰 상황이겠죠. 2인 것만 빼면 전부 다 이쪽으로 봤을 때 이 빨간색 포인트들 전부 다 0보다 클 거 아니야 지금. 맞아요? 나머지 포인트들도 전부 다 0보다 크겠죠. 이렇게. 아, x가 얼마만 아니면 돼? x가 2만 아니면 전부 다 0보다 커지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이거랑 똑같은 말이야. 잘 봐봐. 원래 이렇게 있으면 큰 작작이었잖아. 근데 큰 작작의 대상이 똑같은 이인 거거든요. 이거보다 크고 이거보다 작으면 되지 지금. 그러면 x가 어떻게 써도 돼? x가 2보다 작고요. x가 2보다 크기만 하면 돼요. 이런 말로 써질 거란 말이죠. 그럼 얘를 그냥 x가 2가 아니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써도 되는 거잖아. 그치? x가 2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렇게 생겨있는 2차 함수를 이렇게 생겨있는 2차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짜잔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0보다 큰 포인트들 들어있고 큰 작작이다 라고 대답을 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여기 점점 올라가다 짜잔 마주친 거면 2보다 작거나 같고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쓸 거 아니야. 저건 전부 다 가능해지겠죠. 2만 빼면 되지. 자, 두 번째 거 똑같은 그래프 상태인데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은 것까지도 오케이 이렇게 봤단 말이야. 잘 들어봐. 0보다 크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2는 빼줘야 된대요. 2는 왜 빼야 돼요? 2면은 너 0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0이면 빼줘야 되니까. 나 0은 필요 없단 말이야. 0보다 커야 된단 말이야 무조건. 그래서 0은 뺐는데 얘는 0까지도 인정 이렇게 해주겠대. 맞아요? 마이크가 왜 그래요? 왜요? 마이크가 바뀌었어요. 아, 저번 주에 바뀌었는데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애들한테 이미 다 얘기를 해줘갖고 어쨌든 간에 뭐라고요? 0까지도 인정해 줄게요. 다시 잘 봐봐. 잘 들어봐.
0보다 큰 곳은 이런 부분들인 것까지 인정하시죠? 네. 그리고 x가 2가 되면 땅 하고 여기가 0 이렇게 되는 거잖아. 네. 그렇죠? 그럼 0보다 큰 거랑 0까지 해주면 모든 부분에서 다 가능해지지 않니? 네. 내가 그래프를 여기로 한번 그려볼까? 잘 알아듣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미안해, 내가 좀 걱정이 돼서 그래. 함수가요 이렇게 있는데 쭉 내려오다가 접하고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 접하는 요 부분만 우리가 0이 되는 거지. 나머지 포인트 여기 우리 전부 다 y는 0이가 되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0보다 크단 말이야. 여기 0보다 크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여기만 0이라고요 지금. 여기만 0이야. 그치? 아니 누구? 요 x가 얼마일 때? 2일 때 그때 결과가 0입니다 이렇게 찍혔잖아. 그러면 첫 번째는 0도 안 돼. 0보다 무조건 커야 돼. 그러니까 너 요거는 빠져. 넌 빠져 이렇게 되는 거야. 나머지 다 되는데 넌 안 돼.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는 0까지도 저희 받아줘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럼 다 오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었군.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결론은 뭐다? x가 얼마면 돼요? x가 2여도 되는 거잖아 이제. 그냥 모든 실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곳이 없네. 모든 곳에서 다 되네. 이런 생각인 거야. 봐봐. 우리 시험 점수가 마이너스는 없을 거 아니야. 내가 반을 만들 건데 상담을 100명이 왔어. 10,000명이 왔어.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저희 반은요 빵점만 아니면 돼요. 빵점보다만 높으면 돼요. 그래서 막 1점인 친구들도 2점 친구, 3점 친구, 4점 친구 다 왔어. 근데 딱 10,000명 중에 한 명만 빵점이었던 거야. 그 친구가 그래요? 라고 갈 거란 말이야. 근데 두 번째 학원에 딱 갔더니 거기 그러는 거야. 저희는 빵점부터 다 받아요. 빵점만 넘기면 돼요. 빵점까지 오케이 해줄게요. 그러면 빠지는 친구가 있겠어? 10,000명 중에? 없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너는 빠져. 다 돼. 오케이? 한국 그래프 모습상 그렇게 될 거야. 그러면 밑으로 내려와서 이번엔 0보다 작으래. 0보다 작거나 같으래. 생각을 해보자. 요거 무슨 말이에요? 0보다 작아야 된다며. 얘는요 0보다 크거나 0이거나 밖에 없지. 0보다 작은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런 구간이 없으면 답이 없는 거지. 해가 없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해가 없다. 그럼 네 번째 거는 0보다 작거나 0까지 오케이 이렇게 봐주기 때문에 이 전체 함수에서 유일한 0이 누구예요? 2. x가 2일 때 그렇지. x가 2일 때만 인 거야. 답이 x는 2일 때 이렇게 나오겠죠? 짠짠짠. 자 그래서 하나만 연습을 좀 해볼게요. 23번 연습 하나만 해볼게. 얘를 판별식으로 보셔도 되긴 하는데 일단 어쨌든 인수분해가 가능은 해야 되거든요. 인수분해가 가능해야 되는데 자 가운데 기준으로 반의 제곱을 했더니 나오지. 반의 제곱했더니 숫자가 가능하죠. 절반 하면 3 제곱하면 9 이렇게 되는 거잖아. 오 얘는 x 플러스 3을 제곱한 친구야. 그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러면 얘는 2차식이 딱 있고 2차함수 딱 있고 쭉 지나가는데 접하는 포인트가 얼마? x가 마3일 때일 거란 말이죠. 이런 식의 그래프일 거란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요 0보다 뭐 했으면 좋겠대요? 그냥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대. 0보다 큰 거 그리고 같은 것까지 끼면 그냥 전체 다 된다는 얘기지. 맞아요? 결론적으로 부등식의 해는 모든 실수 전체 머리줄 쓰시면 돼요. 오케이? 안 되는 게 없다. 나머지는 한번 오늘 연습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 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는요 얘가 물론 이제 판별식으로 판단은 가능하겠지만 함수가 이렇게 떠 있는 상황이라 이제 11근을 안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야.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전부 다 0보다 크지. 0인 곳도 없죠. 0보다 작은 것도 없지. 그럼 0보다 컸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저희는 다 0보다 커요. 모든 실수에서 가능합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지? 그럼 두 번째 거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것까지도 괜찮아요. 아, 네, 괜찮아요. 저희는 전부 다 0보다 큽니다. 모든 실수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맞아요? 아, 같은 말도 어쨌든 이미 0보다 커버리니까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 건. 세 번째 건 뭐래요? 0보다 작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해가 없다. 0보다 작거나 같은 것까지도 되는데 그러면 그런 것도 없어요. 저희는 무조건 다 0보다 커요. 해가 없고 해가 없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아요? 연세 알아보니 너 지금? 저 막 19번, 20번, 21번, 22번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다시 학원으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반을 만들 거야? 저희 반은요, 여기가 무슨 얘기라고? 저희 반은요, 빵점부터 받아요. 빵점 빼고 빵점 이상만 받아요. 이렇게 한 거야. 빵점 이상이 빵점 포함이잖아. 빵점 초과만 받아요. 이렇게 한 거야. 1점부터 받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는 빠져. 이렇게 얘기한 거지,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빵점도 괜찮아요. 빵점부터 받아요. 그럼 다 오세요. 이렇게 되겠지. 요거는 뭐라고 하는 거야, 학원쌤이? 저희는요, 빵점 아래만 받아요. 마이너스 받으셔야 돼요. 그런 사람 있어, 없어? 세상에 없어. 없는 거야. 배울 사람이 없겠죠. 두 번째 거, 마지막 건. 빵점까진 받아요. 그러면 빵점 한 명 있는데 한 명만 오세요. 이렇게 되지. 근데 두 번째 상태는 이렇게 된 거야. 여기 조금 전반적으로 공부를 잘하셨나 봐. 오케이? 저희 빵점 빼고 빵점보다 높은 친구들만 받아요. 저희 다 빵점보다 높은데요? 다 들어오세요 하면 되겠지. 얘는요, 저희 빵점도 받아요. 어쩌라고요? 저 이미 다 빵점보다 높다니까요. 다 들어오면 되죠. 마지막 거, 이거는 저희 마이너스 점수만 받아요. 저희 다 빵점보다도 높은데요? 없겠죠. 저희 그래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빵점까지는 받을게요. 아니 저희 다 빵점보다 높다니까요? 없는 거야. 그 정도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계속 문제네. 요거 오늘 문제들 좀 풀어보세요. 꼭 문제들 좀 풀어보는 걸로 하시고 나는 여기 설명을 다시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2차 부등식의 작성이라고 써져 있지. 2차 부등식의 작성. 그럼 해가 알파부터 베타까지다 라고 써져 있는 상태였는데 아까도 했던 얘기인데 그대로 다시 드려볼게요. 근데 이해가 안 되면 계속 나한테 제동을 거셔야 돼요. 내가 니네 표정을 잘 읽히는 날이 있는데 안 읽히는 날이 있거든? 그럼 내가 오해하는 거야 이제. 그냥 얘가 힘든 건데 슬프다고 오해하고 슬픈 건데 모른다고 오해하고 그러는 거거든? 자, 함수가 이렇게 들어있대. 글이 딱 있어요.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했어, 그렇지? 근데 은서씨, 내가 방금까지 문제 풀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결국에는요, 알파, 베타를 기점으로 큰 작작을 하시든 사이에 라고 하면 되죠. 알파, 베타를 기점으로, 그렇지? 그러면 결국엔 내가 갖고 있는 2차식의 대답은 알파랑 베타가 근이 되는 거 아니야, 무조건? 알파, 베타가 누구야? 근이야. 여기 있는 근은요, 알파랑 베타는 근인데 근이라는 친구는 0과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구별해주는 그런 대상 아니니? 맞아요? 근일 때가 얼마가 나오는 거야? 근일 때가 0이 나오지. 함수의 결과가 0이 나오는 게 근이잖아. 맞아요? 우리가 방정식 풀 때 블라블라블라는 0 두잖아. 그거 만족하는 게 근인데 그럼 그 값 집어넣으면 0 나온다는 소리거든. 그럼 걔 기준으로 양쪽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변할 거란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와도 상관이 없어. 큰 작작이 나오든 사이로 나오든 거기에서 나오는 두 숫자가 누구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근이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자, 밑으로 내려가서 풀어볼게. 마3이랑 1이 누구라고요? 근이라고요. 마3이랑 1이 근이라고요. 오케이? 두 근이 얼마라고? 두 근이 마3, 1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근이 나왔으면 한 놈을 x 플러스 3으로 잡고
한 놈을 x-1로 잡으면 그게 근인 거잖아 지금. 그렇죠? 이게 함수인 거잖아. 근데 걔에 대한 최고차항의 개수를 알아요 몰라요? 문제에서 따로 알려줘요 항상. 1이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함수는요. 함수는 fx를 보통 어떻게 설정을 할 수 있냐? fx라는 건 최고차항의 개수 k에다가 x-알파, x-베타라고 설정을 하면 우리가 아는 2차 함수 끝 이렇게 되는 거거든. 2차 함수 끝. 그러면 알파, 베타는 두 근이고요. k는 최고차항의 개수란 말이야. 오케이? 근데 누가 나오든지 큰 잡자 신경 안 쓰고 숫자만 있으면 걔네가 근이구나. 그러면 두 근 정도는 결정을 짓겠구나. 최고차는 1이니까 1까지만 껴주면 된 거죠. 요런 함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여기까지 오케이? 그렇게 함수를 그렸어. 그 다음에 고민을 해보는 거야. 야, 요런 함수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생겨서 마3, 1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리고 대답이 사이에 나왔습니다가 대답이지. 사이입니다. 마3과 1 사이입니다. 이게 대답이잖아. 그러면 0보다 클 때를 물어봤을까? 0보다 작을 때를 물어봤을까? 작을 때. 클 때, 작을 때요? 작을 때. 작을 때겠죠. 왜요? 0보다 커지면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번에 0보다 작아야 됐었겠지. 그래야 답이 이딴 식으로 나오겠죠. 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함수가 뭐 했다? 0보다 작았다라고 대답을 해줘야 된다고요. 작았다. 정확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방금 전까지 봤던 건 이런 함수 있지? 그러면 이걸로 대답을 뭐라고? 이렇게 내야 되겠죠? 이 얘기였지. 반대로 가는 거야 이번엔. 요걸 갖고 함수를 설정을 하고 0보다 클지 작을지는 아까 봤던 모습 그대로 커야지 0보다 커야지 원하는 게 나온다. 0보다 작아야지 원하는 게 나온다. 고민하면 될 거 아니야. 맞아요? 다음 문제도 또 풀어볼게. 자, 요거 2랑 4가 뭐 했단 얘기입니까? 두 근을 가졌단 얘기입니다. 그치? 그러면 함수를 어떻게 쓰면 돼? x-2, x-4 이렇게 쓰면 될 거 아니야. 그치? 물론 이렇게 생겼을 거야. 에헤이. 물론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한 놈을 2라고 한 놈을 4라고 뒀겠죠. 근데 지금은 큰 잡상인 상황이잖아. 그럼 0보다 작은 걸 물어본 걸까? 0보다 큰 걸 물어본 걸까? 0보다 커야지 큰 거보다 크다, 작은 거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지. 0보다 컸다. 누가? 이 함수가 0보다 컸습니다. 이렇게 쓰겠죠. 주의할 점 갖다 껴있으니까 갖다까지 써놓자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연습 2개만 더 해볼게요. 다시 마2랑 5가 나왔어요. 마2랑 5 함수 바로 그려볼까 그러면? 쭉 있고 두 근이 누구였다? 마2랑 5였다 이런 말이지. 오, 함수가 어떻게 생겨야 돼?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5라는 게 있었을 거고 요 결과값이요 큰 작작이 나오려면 0보다 뭐 한 걸 원해야 돼? 0보다 큰 걸 원해야 돼요 지금. 그치? 그럼 이 부등식은 0보다 컸나 보다 이 정도로 쓰시면 되겠죠? 맞아요? 자, 마지막 거 하나. 이번에는 마5, 마3 돼 있으니까 짜잔 그려놓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사이로 들어왔다 이렇게 되겠지. 함수는 x 플러스 5랑 x 플러스 3이 있는데 얘네들이 사이에 라고 들어오려면 0보다 작은 거를 물어봐야지 사이에겠다. 그렇지? 그럼 요 함수는 0보다 작습니다 라고 쓰고요. 갖다까지는 껴줘야 되죠.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이런 식으로 생길 거야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거 하나는 또 해볼 거거든요. 이게 이제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 포인트인데 첫 번째 건 개수가 1이었단 말이야. 이번에는 x제곱의 개수가 마 3이죠. 그래서 함수가 이렇게 아래로 꺾여 있는 게 좀 반대로 돼 있어서 헷갈려 처음에. 오케이? 자, 어떻게 가냐? 일단은요 근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어? 좀 더럽게 생겨 있긴 하죠. 분수로. 맞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 결국에는 x 플러스 2분의 3
x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맞아요? 근데 앞에 누가 붙어야 돼? 마3 이렇게 붙어야 되는 거야 지금. 맞아요? 마3 이렇게 붙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죠. 짜잔,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두 근을 생각해 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나오지? 맞아요? 그럼 이번에는 0보다 커야지 사이가 나오니 0보다 작아야지 사이가 나오니? 0보다 커야지. 0보다 커야지 이놈들 사이로 들어와요 대답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함수로 뭐 하길 바란다? 0보다 크기를 바란다. 같다까지 껴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여기서 전개하고 계산하시는 건 여러분 몫인데 일단은 우리 이렇게만 쓸 수 있어도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자, 넘어가서 자, 요거 하나 풀어볼게요. 그러면 61번. 자, 2차 부등식의 해가 다음과 같아요 라고 대답이 돼 있대요. 근데 얘들아 이제 실제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게 조금 더 늘어나거든요. 많거든요. 근데 이게 더 편해요. 왜 그러냐? 그럼 잘 생각을 해봐. 함수를 그릴 필요도 이제 없는 게 이미 크다라고 줬지 나한테. 내가 큰지 작은지 판단도 안 해도 되죠. 그럼 그냥 근이 얼마라는 거야? x의 근이? x가 1이거나 6이면 근입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지. 맞아요? 그럼 함수가 어떻게 생겨?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온다는 거잖아. 근데 그 결과값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죠. 맞아요? 똑같은 함수여야 되니까. 그럼 요거 전개 좀 하면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이라고 나올 거란 말이야. a, b 다 찾았나요? a 얼마? 마이너스 7, b 얼마? 6. 결론 끝.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걸 갖고 우리가 근이라고 인지만 해준다면 문제를 풀어내는데 괜찮지 않을까요? 정도의 생각인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자, 그 다음 63번도 한번 할게요. 요거가 이제 조금 달라진 포인트가 이 정도겠죠. 방금 전까지는 최고차의 계수를 알려줬단 말이야. 근데 이제 최고차의 계수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이 생각은 그대로 가져갈게. 마사랑 2라는 게 두 근인 것까지는 아직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지? 마사랑 2라는 게 두 근인 건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정리를 하면 좋은데 최고차를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지.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맞아요? 그리고 얘를 전개를 해낼 거란 말이야. 그런데 알고 있는 유일한 숫자가 상수항에 있죠. 마이너스 16 이렇게 상수항에 있으니까 16은 이제 이거 전개를 좀 해보자. 얘네는 a 묶어놓고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8이라고 나온단 말이야. 맞아요? 그럼 상수항은요 a랑 마이너스 8이랑 곱하면 되지. 맞아? 그럼 a가 얼마인 걸 알아요? 2인 걸 찾을 수 있어요. 그치? a는 얼마다? 2다. a는 2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a가 2임을 알았으면 결국엔 2에 x제곱 더하기 2x 더 빼기 8이 있는데 그 친구는 2x의 제곱에 4x 마이너스 16일 거고 그럼 b가 얼마예요? b는 4면 되지? 맞아요? b는 4겠구나 라고 결론이 나와집니다. 결론적으로 b는 4야. 그래서 최고차 항을 모르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때가 있을 수도 있겠다. 오케이. 자, 넘어가서 요거 개념 54번만 좀 체크를 좀 꼭 해주세요. 요거는 우리가 죽어도 해야 돼. 자,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여기서 말하는 항상이라는 건 입력값이 누가 들어가든 이런 말입니다. 괜찮아요?
멘탈이 나갔나요? 자, 일단은 개념 설명하고 좀 이따가 다시 할게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은 성립해야 된대요. 2차 부등식은 성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야 되나 하고 보니까 자, 생각을 해보자고. 어떤 식이 있대. 밑에 그림은 아직 떠올리지 않을게요. 밑에 그림을 숨어지나 이게? 여기 숨겨놨어. 다시 보면 또 이렇게 숨겨놨어. 계속 올라가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어떤 함수가 0보다 컸으면 좋겠다라고 대답을 해요. 어떤 함수가 0보다 컸으면 좋겠다. 언제? 항상 컸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야. 항상 컸으면 좋겠다. 누가 나오든지 간에 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우리가 이 정도 생각은 하겠지. 자, 여기 칠판에서 좀 그릴 테니까 보세요. 이 차 함수는 이렇게 생기든가 아니면 이렇게 생기든가 해서 두 개밖에 없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일단은 첫 번째 놈만 그려놓고 고민을 좀 해보자. 첫 번째 놈이 항상 0보다 컸으면 좋겠대. 맞아요? 그러면 얘가 제일 작은 놈이지. 제일 작은 놈보다도 낮은 곳에 0이 딱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우리 중에 최약체보다도 작은 놈이면 그게 전부 다 0보다 크다는 거잖아. 그치? 맞아요? 다시 함수의 결과값이 있는데 요거 함수의 결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그 결과들이 언제나 0보다 컸으면 좋겠대요. 근데 우리가 요런 축을 0이라고 하잖아. y는 0 이렇게 잡을 거잖아. x축 y는 0 이렇게 0보다 무조건 큰 게 이런 거지 지금. 맞아요? 여기를 찍어봐도 0보다 크고 여기를 찍어봐도 0보다 크고 여기 찍어도 0보다 커 0보다 커 어디를 찍어도 0보다 크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항상 0보다 큽니다 라고 대답이 가능하겠죠. 그런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있다는 얘기야 지금. 네. 이렇게 생겼으면 항상 0보다 클걸? 똑같이 이번에는 0보다 크거나 아니면 0까지도 괜찮아요 이랬어. 그럼 당연히 이렇게 생기면 0보다 크니까 문제가 없죠. 0 끼든 0보다 크든 알아서 해 이랬단 말이야. 근데 이미 0보다 크니까 이런 문제가 없어. 근데 이렇게 생기면 이렇게 접하면 그래도 문제가 없긴 하죠. 0을 끼는 것까지 봐줄 수 있다 그랬잖아. 0을 끼는 것까지 봐줄 수 있다 그랬으니까 얘가 두 가지 그래프를 다 그려놓는 거야. 어떻게? 아예 처음부터 그냥 0보다 다 커버리든가 아니면 제일 작은 놈만 0을 찍고 올라가면 그러면 이걸 만족시킬 수 있어요. 언제? 언제나. 그럼 지금 이해 안 되나요 혹시? 일단은 남은 두 개 보고 내가 원래 설명하는 대로 좀 설명을 해볼게. 요거는 함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 함수가 0보다 작았으면 좋겠대. 내가 요런 그림을 그려놓고 이해를 시켜보려고 했거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요. 왜요? 근데 이제 6가지 그림을 칠판에 다 그려놓을게. 첫 번째는 두근을 갔는데 올라간 놈. 두 번째는 이렇게 가는데 접한 놈. 세 번째는 아예 안 마주친 놈 이렇게 있는 게 있었겠지. 자, 그 다음에 내려간 놈. 저 두 개. 내려갔는데 접한 놈. 내려갔는데 아예 안 만나는 놈. 이렇게 해서 6개가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지금 왼쪽에 있는 두 개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6가지 그래프가 있을 건데 0보다 크기로 했잖아. 모든 곳에서 0보다 크기로 했잖아. 엎어진 친구들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무조건 0보다 작은 구간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 왜냐면 얘들 끝까지 계속 아래로 파고 들어가려 한단 말이야. 그러면 쌤 이거를 내가 더 올리면 되잖아요. 이런 식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 0보다 크잖아요. 안 되죠. 이렇게 더 이어질 거잖아. 그치? 0보다 작은 부분이 무조건 생긴단 말이야. 그럼 엎어진 놈들은 0보다 큰 걸 애초에 만족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똑같은 맥락으로 이번엔 0보다 작았으면 좋겠대. 0보다 작았으면 좋겠대.
그러면은 올라가는 놈들 있지. 이렇게 올라가는 놈들 어떻게 그리든지 간에 언젠간 0을 뚫고 올라가겠죠. 왜 이런 세 가지는 전부 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두 가지 마지막 두 가지 경우에선 이런 세 놈은 전부 다 뚫고 올라갈 거라 안 된다. 어느 경우만 된다? 내려가는 경우만 된다. 내려가는 것 중에서도 어떤 경우가 된다? 자, 너는 0보다 무조건 작으라 그랬지. 0인 것마저도 빼달래매. 자, 얘는 0보다 큰 부분이 분명히 있죠. 안 돼요, 그럼 그렇지? 얘는 0이 되는 포인트가 있지. 지금 안 봐준대 왜 그렇지? 우리는 세 번째까지만 인정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능한 그래프 그림이 짜잔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맞아요? 자, 요거는 저희 0까지는 봐줘요. 그러면 첫 번째는 안 되죠. 0 커진 건 안 되니까. 근데 두 번째는 0 들어온 거니까 요거 오케이. 세 번째도 0보다 작은 거니까 이것도 뭐 상관없지. 0보다 작은데. 그렇지? 근데 그러면 첫 번째는요. 그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거예요? 0보다 큰 곳과 작은 곳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항상을 만족을 못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경우만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내가 이걸 얘들아 수업 시간에 문제 풀려서 설명할 때는 내 미쳤다고 이 녀석들 다 그려줄 수가 없잖아 얘들아. 그래서 얘를 한 번에 그리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이거 그림을 외우라는 건 아닙니다. 항상 설명을 이렇게 드릴 거야. 자, 하나 있지. 가능한 거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그려놓고 다시 또 이렇게 해서 총 6개를 한 번에 표현을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요게 내가 선을 3개 짝짝짝 그린 건데 이 그림 도형을 합쳐놓고 선만 3번 짝짝짝 그림 저렇게 나오는 거거든 지금. 그래서 내가 이걸 가져다 순서를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붙이잖아. 요것도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붙일 거란 말이야. 그리고 설명드릴 때 항상 어떻게 하냐면 야 0보다 예를 들어서 0보다 크레메 0보다 무조건 크레메 이딴 건 아예 안 되겠지 당연히. 그러면 0보다 큰 건 1, 2, 3 중에 1번만 0보다 다 큰 거잖아. 2번은 0이 껴버리니까 안 되고 3번은 안 되지 그냥. 우린 여기서 1번만 원할 거야 이런 식으로 대답을 시킬 거거든요. 요렇게 쓰셨을 때 요 그림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잠깐 쉬었다 봅시다.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일단 넘어가고 여기 아까 하던 얘기 맞아 다시 해볼게요. 결론적으로 여기는 다 지워버릴까? 쭉 하고 지워. 오케이. 자, 결론적으로 뭘 할 수 있다 우리? 함수 가능한 경우 6개가 총 있을 건데 전체 6개가 있을 건데 그 중에서 문제 상황 보고 필요한 경우를 찾아내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요거를요 좀 헷갈려 하고요 어려워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용 이해도 이해인데 나중 되면 무슨 일이 있냐? 요거 함수잖아. 함수가 0보다 크대, 그치? 함수가 0보다 크면 허근을 가져야 된대. 이러려면 허근을 가져야 된대. 근데 허근 갖는 건 판별식으로 볼 거잖아. 그럼 판별식이 0보다 뭐 해야 돼요? 0보다 작아야 돼요. 0보다 작으면 루트 안쪽에 마이너스 생겨서 허근이 생기는 거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함수가 0보다 커, 판별식은 0보다 작으면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헷갈리는 거야 또 애들이. 그래서 거기서도 많이 틀리기 때문에 있는 문제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요. 자,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그러한 K 좀 찾아줄래? 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모든 x에 대해서인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입니까? 1입니다. 그치? 그럼 얘는 이런 식으로 생겨 있었겠네? 라고 또 생각을 할 거예요. 그치? 이런 식으로 생겨 있는 와중에 모든 곳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것까지는 인정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아예 뭐 하거나 아예 0보다 커버리든가 이렇게 아니면 0이랑 접하는 것까지는 들어가도 됩니다. 이런 얘기겠죠. 맞아요. 이런 경우 두 개만 가능하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겼으면 우리 이제 뭘로 판단하면 돼? 판별식이 뭐 하면 돼요?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오겠죠. 맞아요? 0보다 작으면 떠있고요. 같으면 접할 거고, 그치? 이렇게 되겠다는 거보다 판별식 좀 써봐야지 라고 할 거고 여기 있는 게 짝수짜리니까 4분의 D라고 쓰시면 4분의 D는 절반의 제곱이라서 1 나오고
마이너스 AC니까 1이랑 K 곱해서 마이너스 K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러한 결과가 뭐 했으면 좋겠다?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대답을 할 것 같아. 오케이. 그럼 K를 넘겨보면 1 기준으로 K가 커야 되죠. 맞아요? K는 1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나오겠다. 자, 판별식 한 번만 써드릴 테니까 혹시 기억 안 나시면 확인해보세요.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다. 판별식 4분의 D는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다. 이렇게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B 프라임은 절반짜리 얘기하는 겁니다. B 프라임의 제곱에 마이너스 AC 이 정도. 이게 판별식이다. 자,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한번 또 풀어보자. 이번엔 요런 함수가 어땠으면 좋겠다? 0보다 컸으면 좋겠다. 그럼 함수의 모습을 그려놓고 짝수짜리니까 양수짜리니까 이렇게 그려놓고 무조건 0보다 커야 되면 떠있기만 해야 되지. 0이 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죠. 떠있기만 해야 돼 이렇게. 그러면 판별식은 어때야 된다? 판별식은 허근이니까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허근이니까 0보다 작아야 되는구나. 해봅시다. 짝수니까 4분의 D라고 쓸 거고 반절의 제곱이라 했지. 8의 반절하면 4죠. 4의 제곱하니까 16 마이너스 AC인데 AC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2K 이렇게 나오겠죠. AC 그게 0보다 작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요. 16은 2K보다 작아요. K는 누구보다? 8보다 커요. 이렇게 나오겠네. 맞아요? 요 정도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67번 또 보시면 이번에는 또 문제가 있어요. 음수짜리잖아 지금. 음수짜리야. 음수짜리면 이렇게 반대로 산처럼 생겼을 건데 이러한 음수짜리를 기준으로 용주 듣고 있는 거 맞죠? 응? 이렇게 음수짜리를 기준으로 얘가 어떻게 생겨야 되냐? 자, 0보다 작거나 같은 것까지 인정. 그러면 0보다 이렇게 되면 무조건 다 작은 거지. 그치? 아니면 접하기는 해도 되죠. 접해도 0까지만 나온 거니까 판별식 기준으로 생각해야지. 근데 요거 뒤집힐 때 다를 건 없습니다. 결국엔 허근 같거나 접하거나지. 허근이거나 중근이거나 그치? 그러면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판별식은 0보다? 네? 갔다 오세요.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 오케이. 그러면 저기 있는 친구 판별식 다시 써볼게요. 판별식 D는 중간에 제곱 9 마이너스 4 써놓고 AC 곱할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K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그게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써져 있으니까 9 요거 계산하면 플러스 4K 이렇게 써지겠지. 플러스 4K 그게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정리가 되겠네. 맞아요? 이렇게 생겨있나 보다. 오케이. 그러면 4K는 냅두고 9만 넘겨서 마이너스 9라고 씁시다. 다시 K만 냅두고 넘겨서 마이너스 4분의 9라고 좀 씁시다. 오케이? 괜찮을까요? 여기서 이제 넘기는 거 뭐 하실 수 있죠. 9 넘겨서 마이너스 9 4 넘길 건데 양수니까 그냥 넘기면 됩니다. 짜잔. K는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자, 여기까지만 풀어볼 거고요. 결론적으로 항상 성립하는 친구들 물어봤을 때 함수 그려놓고 가능한 경우 찾아보면 된다 이럴 거야. 그렇지? 근데 이제 71번 보시면 최고차항의 개수를 안 알려줬거든요. 요게 좀 귀찮아질 수밖에 없는 게 잘 봐봐. 최고차항의 개수를 알려줬다면 왼쪽만 보든가 오른쪽만 보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최고차를 안 알려주면 둘 다 봐야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귀찮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난이도 높은 건 최고차를 안 알려준다. 한번 해볼게. K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함수가 어떻게 생겼겠어? 올라가 있든가 아니면 내려가 있든가 이렇게 돼 있겠지.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다시 해보자고. 0보다 모든 곳에 대해서 컸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한대요. 뭐라고? 0보다 모든 곳에 대해서 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면 클 수 있는데 아래로 꽂아 들어가는 친구를 할 수 있겠니? 그럴 수 없겠죠. 그럼 두 번째 그림은 애초에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럼 그림을 지우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쓰는 거야.
아 K는 뭐한다?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맞아요? K는 0보다 크다. 자 그럼 K가 0보다 큰 그런 상황 속에서 0보다 무조건 크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허근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접하는 것마저도 하시면 안 되죠. 접하면 안 되는데 아 허근을 갖고 있구나. 자 그러면 판별식 한번 이제 써봅시다. 판별식은 뭐 해야 돼요? 이러면 0보다 작아야 돼요. 그치? 자 써보자. 얘 짝수짜리인 거 보여요? 이 K 써져 있는 짝수 돼 있으니까 4분의 D라고 갖고 오시면 절반 하면 마이너스 K지. 제곱하니까 K 제곱 이렇게 써지겠죠. K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K랑 4랑 곱해서 4K 이렇게 결론이 나오겠다. 맞아요? 걔네들이 어떻다?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럼 이건 다시 K에 대한 무슨 부등식이 돼요? K에 대한 2차 부등식으로 또 변해버렸지. 그럼 내가 이 K에 대한 2차 부등식을 또 풀어주면 돼요. 한번 풀어볼게. 일단 처음은 뭐 해보자? 인수분해가 되는지 살펴보자 이 생각이잖아. 인수분해가 되나? K 그 다음 K-4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건 0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다시 뭐 인수분해 된 친구 그려볼 수 있으면 이렇게 그려도 되는 거잖아. 짜잔 해서 0이랑 4 이렇게요. 맞아요? 그럼 K는 사이로 들어오면 되겠죠. 사이 들어오면 0보다 작은 거지. 아 그러니까 K는 어디서 어디 사이? 0에서 4 사이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오 K는 0에서 4 사이. 중요한 점은 사실 이겁니다. 문제를 풀다 보니까 문제를 풀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운이 좋아서 계산만 했더니 0에서 4까지라고 대답을 해버렸거든. 오케이? 근데 우리 앞에서 K가 0보다 크다 이 얘기가 있었지. 얘를 꼭 보셔야 되는 게 문제 풀다 보면 가끔씩 얘가 마일부터 4까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0보다 크다라는 가정 R을 시작한 거니까 0부터 4까지로 바뀌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은 얘만 봐도 답이고 얘랑 얘를 동시에 봐도 답인데 원래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 두 개를 동시에 보고 시작을 해야 돼. 애초에 답을 내리셔야 돼. 오케이? 결론적인 답은 X는 어떻다? K는 어떻다? K는 0부터 4까지입니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혹시 이제 또 이런 생각을 하실까봐 미리 말해주는 건데 쌤 여기는 2차식 요거래매요. 맞아요. 근데 왜 갑자기 문제를 풀다 이딴 그림이 또 나와요? 라고 했을 때 처음에 말한 건 X에 대한 식이죠. 두 번째 말한 건 K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다른 함수입니다. 지금 얘는 요 모르는 함수에 대한 그림, 얘는 K-4에 대한 함수의 그림인 거야. 그렇지? 다른 함수기 때문에 그림이 다른 건 당연한 겁니다. 지금 자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요.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이것도 풀어드릴게요. 자 이번에도 최고차항의 K를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머릿속으로 이 정도 생각은 해볼 거잖아. 이렇게 생겼든가 아니면 이렇게 생겼든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이런 고민을 하겠죠. 이런 상태에서 다시 생각을 해보자면 다시 함수가 뭘 하든지 간에 0보다 뭐 해라? 작아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언제까지나 올라가는 이런 친구는 있으면 안 되겠죠. 저런 친구 존재하시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얘는 빼고 누구만 보자? 0보다 작은 이런 상태로 그림을 그려놓을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함수가 생겼나 보다. 맞아요?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우리가 고민을 할 수 있는 게 모든 경우에서 0보다 작거나 같은 것까지 껴줄 수 있다 했으니까 허근을 갖든가 아니면 뭘 가져도 돼? 중근을 가져도 되겠죠. 맞아요? 판별식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은 것까지 인정 이렇게 써도 되겠네. 이런 상황 속에서 판별식을 이제 계산을 시작할 거야. 근데 잠깐 내가 요거 함수 이렇게 결정짓는 순간 K 값이 최고차였잖아. K는 뭐 해야 돼요 이미? K는 0보다 작다가 이미 깔려야 됩니다. 오케이? 나 판별식 계산 좀 해볼게. 판별식 D는 중간의 제곱이니까 K-2의 제곱이라고 쓰고 그렇지? 마이너스 4에 AC 이렇게 들어오잖아. AC 곱하면 마이너스 2K죠. 맞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되면서 결론이 얼마? 8K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게 어떻다?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정리가 됐고요. 식을 정리를 좀 해보면 K의 제곱에 마이너스 4K 플러스 4
더하기 4K 그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것 같아. 자 여기서부터 계산을 좀 해놓으면요 K제곱 오케이 4K 사라지죠 지들끼리. 왜 4K로 썼지 근데? 8K인데? 그치? 이렇게 좀 쓸게요. 플러스 4K 플러스 4죠? 머릿속으로 바로 계산을 해버렸나봐. 4K가 나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쓰면서 4K라고 써버렸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럼 내가 여기 있는 K에 대해서 다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이거 함수 인수분해 좀 해볼게. 반의 제곱이 가능하니까 K 플러스 2에 대해서 제곱이고 그게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K 플러스 2짜리는 함수가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이렇게 생겨서 접하는 포인트가 어디? 마이너스 2일 때겠죠. 맞아요? 근데 우리는 뭐 했으면 좋겠대?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0보다 작은 건 없어요. 같은 건 하나 있긴 하네 그치? 언제? x가 마 2일 때 같아진다. 오 정의 k구나. k가 얼마면? 마 2라면 가능합니다 그쵸? 오 그래서 k가 마 2란 결론이 내려졌으면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야. 이거랑 같이 있을 수 있는지. 0보다 작아야 돼요? k가 마 2여야 돼요? 가능하죠? 그러면 정답은 k가 마 2입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야. 용주 못 알아먹었니 혹시? 알아먹었어요? 힘들어 보이네. 자 73번 다음 2차 부등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만 풀 거야 이거. 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얘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맞아요? 요거 정확히 같은 맥락인데 이렇게 생겼을 텐데 0보다 작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지. 그럼 해가 있다는 건 0보다 작은 구간이 있다는 소리잖아. 해가 없다는 건 0보다 작은 구간이 없으면 되죠. 맞아요? 안 들었지 내 말? 네. 엎드려 뻗쳐 있어. 자, 아니 2차식이 있는데 0보다 작았으면 좋겠대. 그러면 그런 곳이 있으면 답이 있는 거잖아. 그런 곳이 없어야 답이 없는 거잖아. 0보다 작은 게 없어야 되지. 그럼 뭐랑 뭐만 있다는 거야? 0이거나 0보다 크거나. 맞아요? 얘가 이렇게 생기면 0보다 작은 구간이 있어 없어? 없어. 이렇게 생기면 0보다 작은 구간이 있어 없어? 없어. 이런 두 개의 경우에 답이 없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해가 없어야 되니까 얘는 어떻게 생겨야 돼? 이렇게 접하든가 이렇게 떠 있든가 해야 되겠죠. 근데 그 같거나 그거 없는데도 접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접하는 것까지 문제가 있어 없어? 봐봐. 얘가 하는 말은 봐봐. 이 결론은 음수여야 돼요 이런 말이지. 0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얘가 0을 가지면 답이 있어 버리단 말이야. 맞아요? 0도 나 안 껴줘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접한다는 건 다 0보다 크거나 0까지만 오는 거지. 근데 얘가 애초에 0을 안 봐주잖아. 그러면 얘가 원하는 상황이 나온 거야 안 나온 거야? 안 나온 거지. 왜요? 아니 바보야. 아니 미안. 다시 해볼게. 이 생각을 다시 하셔야 돼. 잘 하셔야 돼. 해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 말은 저 부등식이 성립할 수조차 없다는 얘기거든. 저런 식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소리잖아 지금. 그러면 함수를 크게 세 개를 그려보자. 이렇게 있는 함수가 있는데 요거를 세 개를 딱 그려보자. 한 개, 다시 두 개, 이렇게 세 개 그려놓은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이렇게 떠 있을 수도 있죠. 맞아요? 근데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요런 경우가 만족이 안 돼야 돼 지금. 맞아? 0보다 작은 곳이 없어야 돼. 있으면 해가 있는 거야 그치? 0보다 작은 애가 있죠? 0보다 작은 애가 없죠? 0보다 작은 애가 없죠? 그럼 이런 두 가지 경우에는 해가 있다 없다? 없는 거야. 만족을 안 해주니까. 만약에 문제 조금만 바꿔보자. 만약에 같다를 껴놨어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런 거야. 이제 0보다 작은 거가 있지. 0보다 작은 건 없지만 0이 들어가 버리지. 그럼 저때 해가 생기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럼 이런 경우 얘만 된다 이런 얘기겠죠. 자, 이 정도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오케이. 가능한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건 2번 경우, 3번 경우가 가능하네, 그렇지? 판별식 기준으로 접하거나 0보다 아니 허근이어야 되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가 성립해야 된다? 이게 항상 성립해야 된다 이런 얘기란 말이야 지금. 자, 2차 방정식의 판별식 쓰면요 반의 제곱 얘가 다 써줬단 말이야.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이렇게 계산을 할 거고, 결국에 이거 인수분해 좀 해야 되는데 내가 해드릴게. k 마이너스 루트 7이랑 그 다음 k 플러스 루트 7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게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정리가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결국엔 k는 어디서 어디 사이? k는 마이너스 루트 7에서 루트 7 사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요 정도 얘기하고 싶은 거래요. 지금 내용 요거 좀 어려워요. 잘 들어봐. 혹시나 요거 들었는데 오늘 저 요 내용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하시면 조금 덮어두고 계셔도 돼요. 이거는 이제 이건 상관없는데 요거는 좀 해주셔야 돼. 2차 부등식 작성이랑 그냥 진짜 2차 부등식 푸는 요거 있지. 이 정도는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랑 2차 부등식 되어 있는데 요거는 빠르게 말로만 설명을 할 거야. 아니 거짓말이야. 사실 그림도 좀 그릴 거야. 자, 이렇게 빨간색. 예. 자, 그 다음에 아이패드 다 좋은데 아이패드가 다 좋은데 내가 그림을 그린 대로 안 움직여요. 그 애플 펜슬이 짭이어서 그래요. 이거 찐으로 바꿨어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으로 바꿨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함수를 그려놓은 상태에서 2차 함수의 그래프끼리 생각을 할 건데 결국에는 하던 그대로 얘기를 하자 이런 말일 거고, f를 우리가 빨간색으로 fx 쓰고요. g를 파란색으로 gx라고 쓰고, 예를 들어 누군가 와서 물어보는 거야. 야, f가 g보다 뭐한다? 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큰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고민을 해보자. 이 식을 만족시키는 때를 찾는 거잖아. 우리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크기를 바라는 건데 얘는 무슨 값이라고? 둘 다? y 값이라고. y 값. 둘 다 y 값이니까 y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큰 거죠. 여기 기준으로 봐볼까? 같은 라인을 싹 그려서 보면 빨간색이 크잖아. 파란색이 작잖아. 맞아요? 근데 우리는 빨간색이 뭐 하기로 했어? 크기로 했지. 오, 그럼 이런 일 가능하다는 얘기잖아. 그러다가 띵 A가 지나가고 다시 그 다음부터 보면 이런 데 봐봐. 파란색이 더 높죠. 그러면 얘는 내가 말하는 이런 상황이 아닌 거지. 다시 쭉 가다가 띵 같아지고 그 이후부터 무슨 일이 생겨요? 다시 빨간색이 커지겠죠. 그럼 다시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럼 얘를 만족시켜 주세요 라고 했으면 답이 어떻게 되는 거야? x는 a보다 작든가 x가 b보다 커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맞아요? a보다 뭐 할 때? a보다 작은 곳에서는 빨간색이 컸단 말이야. 다시 b보다 큰 곳에서 빨간색이 컸단 말이야.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은 이럴 때 나오던데요?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얘를 가져다가 뭘 한다면, 얘를 가져다가 복사해서 위에다 쓰고, 얘를 만약에 가져다 뒤집는다면, 짜잔 이렇게 뒤집는다면 정확히 반대 얘기가 되겠지. 이번엔 나는 파란색이 컸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생각해보니까 파란색 계속 작다가 이 순간부터 파란색이 커져요. 오, A에서 B 사이일 때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구나. X는 뭐 한다? A에서 B 사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다음 부등식의 해를 구하세요. 요거 하나만 좀 풀어볼게.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얘는 F, G를 갖고 그냥 숫자로 표현한 거잖아. 맞아요? 2차랑 1차를 갖고 누가 커래? 2차가 크래. 2차가 컸으면 좋겠다, 그렇지? 그러면 2차가 언제 큰지 좀 한번 확인을 해보자. 2차만 빨간색으로 좀 이렇게 처리를 할게요. 헤헤. 자, 이렇게 있대요. 이렇게 있대. 빨간색이요, 직선보다 컸으면 좋겠어요 이랬단 말이야. 요 밑으로 깔리면 깔릴수록 얘들아 2차함수랑 1차함수 차이가 뭐냐면 무한으로 갈 때 나오는 사실 이렇게 생겼잖아. 둘 다 1차도 작아지지. 일로 가면 2차도 작아지지. 근데 2차 함수가 훨씬 빠르게 작아져. 훨씬 빠르게 작아져.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 x제곱 기준으로 1 집어넣으면 1, 2 집어넣으면 4, 3 집어넣으면 9잖아. 그냥 x한테 1 집어넣으면 1, 2 집어넣으면 2, 3 집어넣으면 3이잖아. 차이가 뭐 그 정도까지는 안 나거든. 근데 만 집어넣는 순간 어때요? 만. 얘는 만 곱하기 만 하면 얼마지? 좀 많죠. 점점 커질 거 아니야 이렇게. 훨씬 빠르게 작아진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빨간색이 여기서부터 떨어질 때 계속 어떻게 줄어들겠어? 훨씬 급하게 줄어들겠지 이렇게. 직선은 그에 반해서 좀 덜 떨어지겠지. 덜 떨어지는 건 좀 그런데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직선이 있으면 빨간색이 더 낮을 거 아니야? 결론적으로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아니죠. 우리 빨간색이 높길 말해야 되지. 띵 마주치고 나서부터 빨간색이 높아. 그러다가 띵 마주치고 다시 줄어든단 말이야 얘는.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어디서 어디까지인 거야?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딱 잘라놓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원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그런 x는 요렇게인 거잖아. 요렇게. 마이너스 4부터 1까지요. 이렇게 대답이 나오겠네. x는 어디부터? 마사부터요. 어디까지요? 1까지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겠죠. 맞아요? 저기 사이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결국 부등식의 핵심은요. 함수들이 있는데 그 상황을 만족시키는 x를 찾아주는 게 핵심이 될 거야. 오케이? 여기 이해하는지 이거? 여기 마사일 때부터 빨간색이 쭉 커서 여기 끝나니까 x가 마사거나 1까지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야? 짜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써놓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유형 문제가 나와 있는데 아마 뭐 어느 정도 본인들이 충분히 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잠깐만 내가 지금 프린트를 여기까지 다 해줬을 텐데 여기 연립 2차 부등식도 껴놨지 너네한테. 넘겨보면 있을걸요? 학교 기출까지 다 낀 것 같아. 그치? 연립 2차는 지금 안 하고 요 유형은 좀 지워줄래요? 요 2차 분식 활용짜리 유형 80은 요 괜히 그냥 숫자 써갖고 하는 거 귀찮으니까 하다가 어려워하지 마시고 문제를 또 다 풀어드려야 되나? 우리 이거 1번 한 번만 해보실래요? 잠깐 시간 줄 테니까 1번 풀 수 있는지만 확인 좀 해볼게. 페이지 141페이지야? 141페이지 1번 혹시 풀리는지 보시고 함수 보면 뭐 하자? 인수분해 해보고 되면은 오케이, 안 되면 다시 뭐 판별식도 써보고 해야 되겠죠. 됐나요? 네. 용준이? 너 못 풀지? 살짝 기억 안 나요. 해볼게요.
아니야, 못 풀 수도 있죠. 용주 오늘 너무 졸려 보여갖고 좀 혼낼까 그냥? 혼내서 물릴까? 해볼게요. 자, 2차 분해식이 있는데 일단은 뭐 하자? 인수분해부터 하자. 인수분해 했니 용주? 인수분해 이거 뭐랑 뭘로 해야 돼? 6이랑 4로 해야 되지. 그래서 얘가 x-6 x 플러스 4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 맞아요? 그게 0보다 작다 이렇게 들어오겠네. 너 했어 안 했어? 이런 상태에서 함수 좀 그려봅시다. 함수가 어떻게 이렇게 생겨있는 상태에서 한쪽을 쭉 그려놓고 하나는 -4 하나는 6입니다. 대답이 나오죠. 맞아요? 마사 6 이렇게 나왔어. 자, 이런 상태에서 뭐해라? 0보다 작았으면 좋겠다는데 심지어 문제가 너무 쉬운 게 왜? 어때요? 네가 큰 작작인지 사이인지도 구분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냥 당연히 A가 누구겠어? 마4겠죠. B가 누구겠어? 6이겠죠. 맞아요? 그럼 B-A는 6 빼기 마4니까 10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잖아. 너무 잘하네. 맞아요? 얘가 큰 작작이나 사이를 판단 안 해도 되니까 조금 더 쉽긴 했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부터 스타트를 하자? 인수분해부터 시작을 해보자고요. 그렇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다음 3번 이거 좀 봐볼게. 첫 번째 2차 부등식이랑 두 번째 2차 부등식이 있는데 해가 서로 똑같대요.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 자, 요거 2차 부등식 해부터 구해보자.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가 0보다 작다며 인수분해를 하면 누구랑 누구로 하면 돼? x 마이너스 2랑 x 마이너스 6으로 인수분해를 하시고 결국에는 함수가 이렇게 생겨서 2랑 6을 근으로 갖겠죠. 왜 이래? 쭉 그려놓고 2랑 6으로 근으로 가지니까 x는 어디서 어디 사이? 2에서 6 사이입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겠지? 이게 첫 번째 부등식의 해였습니다. 맞아요? 여기 첫 번째 부등식의 해야. 그럼 두 번째 부등식은 절대값 씌워놓고 b보다 작다라고 써놨죠. 근데 절대값 쓰다가 작다 써져 있으면 책 펼치듯이 펴버리면 된다 그랬지. 두 번째 건 이렇게 되겠네. x-a는 큰 거야. 마이너스 b보다 큰 거야. 그냥 b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맞아요? 책을 펼치듯이 딱 펼쳤습니다. 짜잔 해놓고 이제 마이너스 a가 문제인 거잖아. 근데 이 마이너스 a를 넘길 거야. 양쪽 편에 넘기면 x만 두고 봤을 때 어떤 일이 생겨요? a 플러스 b요. 맞아요? a 마이너스 b요. 이렇게 결론이 나겠지. 근데 얘랑 누구랑 똑같다? 2랑 6이랑 똑같은 거지. 맞아요? 이게 첫 번째 부등식의 해다. 두 번째 부등식의 해란 말이야. 그럼 이게 서로 같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자 이제? a-b는 2고요. a 플러스 b는 6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문자득이 식득이면 연립이 가능하죠. 연립 한번 해보세요. 저 그냥 설명만 하는 거니까 본인들 그냥 답만 쓰면 돼. a 얼마 b 얼마만 쓰시면 돼. 더하면 얼마? 2a는 8 a는 4 b는 얼마? 2 a, b 둘 다 구했으니까 곱하면 8 이렇게 끝나겠죠. 그래서 요거 좀 어려워할 것 같아서 한번 풀어드렸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